방금 소개받은 보도관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79년도에 해외됐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와서 등을 탁탁 치길래 돌아봤더니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유튜브 상에서 당신이 고도환이 맞느냐? 맞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달라 해서 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군단 TT실 전문 오고 가는 거기에 전문을 받아가지고 각 부처로 전달하는 그 병사를 했더라고요. 그때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인데 뭐 이러이러한 사람 아니냐? 맞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 미국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와서 인사를 하러 오겠노라. 오십시오. 그랬더니 마침 오늘 왔어요. 이제 제가 뭐 바삐 왔다 갔다 하니까 폐를 끼친다 이런 생각으로 갔다가 나중에 사무실로 한 번 더 다시 들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더냐, 자기가 저도 잊어버린 얘기입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79년이면요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저도 잊어버린 얘기인데, 이분이 TT로 이제 그 전문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줘. 저는 그때 정보장교를 하고 있었어요. 갖다 줬는데 전문을 딱 보니까 15사단 지역에 철책이 뚫려가지고 교전이 있었다. 이런 정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정보참모한테 전화를 하면서, 참모님 지금 15사단이 뚫려가지고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전문 받자마자 했답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제가 대위입니다. 대위 고대위님, 삼척에 들어온 배는 간첩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삼척 북한 어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는 것은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 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삼척 이 어선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뭔 생각을 했는지, 대한민국의 주적이 무엇이고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갖다가 최고 지휘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프림 커맨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민간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 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지휘관은 물론 장관이 있습니다. 그건 참모입니다. 참모.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어제까지의 주적을 이거 애지중지 끼고 돌아요. 트럼프하고 전화를 할 때도 우리 국내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저 김정은이를 위해서 트럼프가 한국에 와야 됩니다. 오십시오.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적이 없어졌어요. 적이 없어진 군대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적을 대통령이 혼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물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북한이 주적이다 이거 뺐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이 주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빼는 게 옳습니까? 대통령이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되면 주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 주적을 바꿀 때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바꿀까요 말까요? 내가 남다른 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을 주적이라 해가지고 계속 주적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추진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주적이라는 걸 빼야 되겠다. 그러니 주적을 뺍시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국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에다가 대고 국회에다가 주적을 바꿉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논의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이가 주적을 바꾸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그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현 정권이 가장 겁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4.27 판문점 회담하고 9.19 군사 남북 군사 합의 이거로 인해서 군의 경제 태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군이 경제를 이렇게 형편없이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까봐, 즉 4.27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 합의가 경계 근무 회의의 기책 사유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내 욕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브리핑을 바로 하는가, 청와대 지시대로 하는가, 청와대가 조작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하는 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장관이 언론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상황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배경이 16일날 6시 22분에 북한 배가 들어와서 화투를 묶은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참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축소를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은폐를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었어요. 17일까지 합참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주적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적인데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안 따르면 안 돼요. 헌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얼마나 애매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관이 지든지 사관이 지든지 해당 사단장이 지든지 레이더전이 지든지 이거 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가 누구한테 매깁니까?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장교 집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장교는 인간 되는 과정에서 이런 도덕률을 교육받습니다. 사관의 도덕률. 첫 번째, 사관들은 진실만을 말한다. 두 번째, 사관의 행동은 공명정대하다. 세 번째, 사관의 언행은 항상 일치한다. 네 번째, 사관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관은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왜 제가 이런 소개를 하느냐? 여러분, 국방부 대변인은요 원스타가 합니다. 별 하나짜리. 요새는 뭐 여자를 시키대요. 원스타급입니다. 합참 대변인은 공보관은 대령입니다. 육해공군 각 군의 공보관들도 대령입니다. 이 대령들이요 군대생활 최소한 20년에서 25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들로 하여금 진실을 말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권입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은 제대로 된 걸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겁니다. 잠시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일까지는 못 속입니다. 국민을 속이려 드는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을 짧게 하는데, 군을 이렇게 운영하면은요 전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지도자가 전쟁을 결심할 수 없으면 이때 국가 지도자는 대통령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대통령이에요.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미 국가의 일을 포기한 정권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재정호 고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G20 회의라는 게요 그거 그냥 회의가 아니에요. 전 세계 부자들이 부자 나라가 나가서 폼 잡는 회의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낀 것만 해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폼 잡으러 가서 뭐 했습니까?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가가지고 무슨 폼 잡았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은 그만두고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현재 군을 운영하는 모습, 간첩선을 처리하는 방법, 이것은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조치입니다. 우리 하루빨리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